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 수능 특강 지구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아까 저장을 했는데 비율을 잘못 저장해가지고 좀 깨져갖고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체크 부분에 날개 부분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쓴 거여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찍어야죠, 뭐.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역사 보시면 처음에 지층의 생성 순서가 나와 있고요. 이 지사학의 법칙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평퇴적의 법칙,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이라는 건 따로 빼고요. 수평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관입의 법칙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법칙들이죠. 이 법칙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옆에 있는 날개 문제부터 같이 보면요. 바다나 호수 밑에 퇴적물이 쌓일 때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이게 되죠. 퇴적물들이. 그것을 바로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지층의 역전 여부는 퇴적 구조나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당연히 먼저 생성된 겁니다. 동물군 천위 법칙에 의하면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합의 법칙과 관입의 법칙이 주로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입의 법칙을 보면 마그마가 암석을 관입을 한 것인지 혹은 마그마가 분출한 이후에 부정합이 생기고 나서 쌓인 암석인지 그것은 변성 상태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지층 대비가 있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습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는 이제 열쇠층 혹은 건층이라고 하는 지층들을 이용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층은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처럼 짧은 시기 동안 퇴적되지만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이런 지층을 열쇠층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화석에 의한 대비에서는 보통은 잘 알려진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대비를 하게 되죠. 표준화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고요. 문제로 나올 때는 그냥 같은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날개 문제 보시면요. 부정한 위에는 기존의 암석 파편 중에 큰 것이 퇴적된 기저여감, 이걸 기저여감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기저여감 하는데 기저여감이 뭔지 잘 몰랐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입한 화성암은 주변의 암석보다 당연하게도 나중에 생성된 겁니다. 나중에 생성되어야 먼저 있는 암석을 뚫는 관입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세 번째,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층을 건층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대비에도 이용되는 것은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입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5가지 지사학 법칙을 이용해서 어느 지층이 어느 지층보다 먼저 쌓였냐 느리게 쌓였냐를 이용해서 단순히 생성 순서를 비교하는 정도입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건. 하지만 절대 연령은 실제 나이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용하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지층의 연령을 계산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절대 연령입니다.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이 부분은 기존의 내신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수행평가로도 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연령은 참 잘해요. 그래서 상대 연령은 문제 많이 푸시면 느실 거고요. 그다음 절대 연령이 약간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던 사설 문제들을 좀 보면 절대 연령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설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사설이 여러 개여도 내는 건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평가원에서는 절대 연령 쪽에서 어렵게 내진 않았죠. 하지만 서설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충분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기존의 기출문제보다는 더 어려운 절대 연령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약간 화학 원에서 나오는 그 양적 반응할 때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막 앙금 생성 반응 이런 느낌 같이 그 모형이 느낌 나는데 화학하는 친구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 쉬우니까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날개 문제 보면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나 지층과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걸 상대적으로 나타냈으니까 상대 연령인 겁니다.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합니다. 분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와 절대 연령의 관계 어렵지 않고요. 뭐 여기 모원소 반감기 이런 건 다 긴 것들 말고요. 가장 짧은 탄소만 1만 년 이하예요. 나머지는 억년 단위인데 방사성 탄소만 5730년이라는 짧은 반감기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날개 문제 볼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원소의 함량은 감소하고 자원소는 많아지겠죠. 계속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할 테니까요. 반감기가 2번 지나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처음 함량의 4분의 1이 됩니다. 퇴적암에서 측정한 절대 연령은 퇴적암의 퇴적 시기 상한선을 지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퇴적물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퇴적물이 언제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지 퇴적암이 언제 퇴적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퇴적암의 생성 시기와 퇴적물의 생성 시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바로 생겼다고 치고 퇴적물이 생성되자마자 퇴적되었다. 퇴적암이 된 거다라는 게 이제 퇴적암의 생성 시기 상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퇴적물이 좀 나중에 퇴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퇴적암의 생성 시기 상한선을 2억 년으로 잡았다는 건 퇴적암이 나이가 많아봤자 2억 년이라는 겁니다. 가장 빨리 최대한 빠르게 고속도로로 퇴적되었다. 그러면 2억 년일 수 있겠지만 느긋하게 나중에 퇴적되었다면 퇴적된 지는 2억 년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오래전에 생성된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야겠죠. 다음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입니다. 뭐 표준 화석과 치상 화석, 다음에 지질시대 구분하는 거, 다음에 기후까지 같이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자, 우선 첫 번째로 표준 화석과 치상 화석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지질시대 구분이 좀 중요한데 교육과정에서는 지질시대를 기수준으로 구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들을 봐도 기수준으로 구분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수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고생대, 중생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고생대 캄브리아기인지 고생대 석탄기인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시대의 기후, 고기후 연구 방법은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좀 많이 중요시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 고기후 연구 방법보다도 지질시대를 기수준으로 구분하는 걸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시생누대, 원생누대, 원생누대를 합쳐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 하죠. 캄브리아기 이전이라는 시대 의미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옆에 날개 문제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결정과 지층 대비 유형한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고요. 지질시대는 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나 지각변동, 기후변화 등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누대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시간 단위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로 구분을 합니다. 현생누대부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거기를 의미하는 거죠. 신생대도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인 시기가 제4기입니다. 지질시대 기후 보시면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을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나오고요. 고생대 기 수준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중생대 신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 볼게요. 빙하기가 없는 시대는 중생대입니다. 또 에리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최초의 다세포 생물로 원생대, 원생누대 말기에 나타나지요. 캄브리아기에는 온난한 바다에서 삼엽충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캄브리아기 특징은 삼엽충이거든요. 오르도비스기는 필석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석탄기에는 양서류가 전성기에 이뤘으며 양치식물이 거대한 산림을 형성합니다. 석탄이라는 거는 식물이 쌓여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석탄기와 양치식물 같이 연결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대 말기에는 여러 대륙이 하나로 모여 초대륙인 판게아를 만듭니다. 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이 됩니다. 중생대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하고요.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 말에 멸종을 했고 신생대 제4기 육지에는 매머드가 번성하고 또 신생대에는 거시가 쇠퇴하고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죠. 더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에는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그 신생대를 포유류의 시대라고 해서 포유류가 신생대에 출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생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번성한 시기와 출현한 시기는 달라요. 그래서 포유류는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했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와 제4기를 구분해라 했는데 신생대 대표적인 화석이 화폐석과 매머드거든요. 이 화폐석은 팔레오기, 네오기에 번성했고요. 매머드는 제4기에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4강 지구의 역사 부분 알아봤습니다. 4강이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14문제씩 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2점 수능 테스트, 3점 수능 테스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